할게요. 예, 에필로그 하겠습니다. 어, 이제 수학의 세계에서 모든 집합은 카디널리티가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카디널리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리고 다른 셀 수 있는 집합인데 셀 수 있는 무한 집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셀 수 있는 집합들과 함께 한쪽에 있고,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다 크기가 같죠. 그다음에 실수의 일부 구간, 그리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 또 크기가 다 같죠. 그리고 실수의 어, 부분 집합이 모인 집합, PR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 PR은 R보다 또 한 차원 높은 그런 카니엘리티를 갖고 있죠. 네. 그 PPR은 또 그보다 더 크고, 이렇습니다. 미아쌤 혹시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안 들려요. 아니요, 그냥 아직, 그러니까 배워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R이랑 열린 구간 AB랑 카디널리티가 똑같다 이런 게 좀 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직관에 되게 반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한집합은 뭐 부분집합과 크기가 같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그 탄젠트 그래프로 증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네. 네, 벌써 까먹었어요. 저는 이거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게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그지?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그릴 수가 없구나. 아, 그 열린 구간 A, B하고 실수하고 같다는 거요? 예, 카디널 같다는 거요? 이 그 그래프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래프에 이제 그 원투원 원투가 되는지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돌아서면 이 두 가지가 카디널리티가 같다니 이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예. 네, 자연수하고 정수도 크기가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해석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셀 수 있는 것이 무한집합이라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 머리에서 되게 복잡해요. 그게. 근데 해석학 책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해석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칸토 이론인데, 이게 여기 카디널리티 X가 카디널리티 Y인 것과, X와 Y가 동치인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조금 그랬는데요. X하고 물결표 Y하고 이거가 카디널리티 정의할 때 카디널리티가 원투원이고 원투면 카디널리티가 같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Y 물결표 X 저기 아니 X 물결표 Y는 카디널리티가 같군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 물결표 쓰는 게 아니라
cardinality x 그러니까 표현하는 그러니까 card x, card y가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if and only if로 해놓으니까 똑같은 말을 써놓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두 개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요? card x는 card y다 하고 x 물결표 y가 뭔가 다른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책에 보면 이 X하고 Y가 동치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집합론, 고등 집합론을 동원해야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공부해서 아 이런가 보다라고 알기는 했는데 좀 정리를 못해서 이렇고 이거 설명하려면 좀 사실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아, 제가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서 그러면 선생님, 그냥 x 물결표 y가 예 이게 그냥 x와 y가 동치라는 말인 건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렇게라는 동치란 말. 거 할 때 그렇게 표시해요. 동치 관계를. 아, 예. 우리 예전에 그 닮음 행렬 있었잖아요. 선형대수에서. 그때도 이 기호를 썼던 것 같거든요. 아, A 행렬과 B 행렬이 닮았다고 할 때도 이 물결 표시로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카르디널리티 정의했을 때 나오던 물결표는 그러면 카르디널리티가 같으면 그러니까 원투원이고 온투면 카르디널리티가 같고 그러면 x와 y가 동치이다 이런 말이었는 모양이죠. 그렇죠. 동치 관계. 그 예전에 동치의 조건이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인가? 그 중에 카르디널리티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 우리가 동치 배웠나요?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동치가 이게 우리가 했던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행동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행동치.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리듀스드 에실론 폼이라 그러나? 그게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REF, 까먹었어. reduced. REF 있잖아요. REF 네. 꼴. 네. REF 꼴로 만들었을 때 같은 꼴이 되는 행렬들이 있거든요. 그게 행동치예요. 행동치. 예. 그것도 동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딱 정의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뭐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뭐 반사성, 그거 있- A 물결 표시 A.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A 물결 표시 B이고 B 물결 표시 A. 그러니까 바꿔도 된단 말이죠. 위치를 바꿔도 교환해도 똑같다는 거. 예. 그리고 A하고 B하고 물결 표시가 되고 B하고 C하고 물결 표시가 된다면 어 A하고 C도 물결 표시가 된다. 예. 가장 간단한 그 동치 관계 얘가 이코르예요. 이코르. 예. A는 A랑 같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A가 B랑 같으면은 B하고 A랑 같죠. 이퀄 표시했을 때. 그다음에 A 이퀄 B고 B 이퀄 C이면 A 이퀄 C이다. 맞죠? 동치 관계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를 이제 동치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이 집합론에서는 아니, 집합에서는 이렇게 이 뭐라 그래요? 기수가 같은 거를 동치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전혀 연산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보는 것 같아요. 크기만 같으면 그냥 동치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아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몰라요, 저도. 아, 이거 아니,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집합에는 연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동치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책에 보니까 그 여기도 그 동치 관계랑 동치류랑 요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그 에필로그에 보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예, 여기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실수하고 실수 일부 구간 A, B하고 자연수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 Pn이라는 게 이게 동치류라는 얘기거든요. 또 다른 클래스라는 게 이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여기저기 나와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 x가 카디널리티 y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가 있고 카디널리티 x가 카디널리티 y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건 x와 y가 동치가 아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내가 좀 잘 갈피를 잘 못 잡겠는데 그래서 칸토 이론에 따르면 카디널리티 a는 카디널리티 PA보다 작다. 네. 김영건 선생님, 그게 지금 그 카디넬러티라고 있나요? 카드라고 써 있는 게 카드 X 이렇게 아, 된 거 카드라고 있잖아요. 있나요? 아, 읽는 건 아, 제가 몰라요. 저 어떻게 있는지 저도 몰라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때 X 윤희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기수 그냥 기수라고 하면 카디널리티라고 해도 되고. 네. 아, 카디널리티 X가 카디널리티 Y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 X에서 Y로 가는 단사함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단사함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1대1 함수가 단사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무한집합에서 이제 이게 된다는 걸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쉬운 예시로 그 유한집합을 생각해 봐도 그, 그 유한집합을 생각해 가지고 크기가 다른 유한집합을 예를 들면 크기가 뭐 세개인 원소가 개수가 세개인 거하고 원소 개수가 5개인 그 집합을 가지고 해보면 그 뭐 x가 더 작으니까 원소 개수 x가 예를 들면 원소 개수가 세개고 y가 원소 개수가 5개라고 하면은 단사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려보면 나오거든요. 단사함수가 거꾸로는 단사, 안 되죠. 거꾸로는. 단사함수가 1대1 함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단사함수가 있다는 거는 카디넬러티가 x가 y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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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게 또 무한집합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예. 그러니까 카디널, 한번 예시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되게 아니, 근데 와닿거든요. 요 밑에 칸토 이론으로 이제 지금 연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우리 유한집합을 보면 가장 쉽게 이해되는데 예, 무한집합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카디넬레트가 그 같은 무한집합이지만 카디넬레트가 다르잖아요. 예, PA가 더 카디넬레트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카디네이트 A에서 PA로 가는 단사함수는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이제 만들 수가 없겠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죠. 예. 넘어갈까요? 유니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장 큰 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 예를 들어서 U를 가능한 모든 것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U를 가정하면 PU는 그것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카디널 넘버 간의 대소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어, 카디널 넘버 X가 카디, 카, 카디널 X가 카디널 Y보다 작거나 같고, 또 동시에 카디널 Y가 카디널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디널 X는 카디널 Y와 같다.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돼서 카디널 넘버가 실수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분절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미안한데. 근데 좀 질문 드려도 돼요? 예, 예. 이게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걸 왜 이걸로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수에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실수에
A와 B가 같다는 걸 보여주려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보여주면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면 실수에 순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가요? 순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 방법이 뭐라 해야 될까? 이거로 보여주면은 순서가 있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나요? 어떤 다른 전제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걸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 답을 못 하겠네. 그냥 봤을 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런 뜻 아닐까요? 올더링이라는 거는 순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크기 비교가 가능하니까 대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음, 실수도 다 대소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수가 더 크다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합도 그 기수를 가지고 카디넬리티를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집합의 크기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하고 밑에 if cardinality x 이 줄하고 두 개가 if and only if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순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순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런 관계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저런 관계가 되면은 순서를 어, 네. 세울 수 있다. 그냥 저는 이해하기로 그냥 순서 지운다는 건 부등호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부등호를 표시할 수 음. 있다. 근데 부등호를 표시할 수 있다면 이런 부등호 관계가 한쪽이 크거나 같고 다른 쪽이 또 거꾸로 크거나 같다고 되면 두 개는 같다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냥 좀 신기했었어요, 읽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가 있고, y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가 있으면, 어, x에서 y로 가는 어, 전단사 함수가 있다. 그래서 x와 y는 동치다. 근데 이걸 칸토가 증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그 밑에 나오는 그 슈레더라 하나요? 예, 슈레더? 슈레더 슈레더 베렌스타인. 베른슈타인 정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어쨌든 그,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칸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if 카디널티 x가 카디널티 y보다 작거나 같고 카디널티 y가 카디널티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카디널티 x는 카디널티 y랑 같다. 이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거를 예.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운가 보죠. 근데 우리 그 엑서사이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뭐 여기에 일정 그거를 해보면 음, 될 것 같긴 한데 예. 예.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김한근 선생님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카이네르티하고 원투원하고 어디에 적혀 있었나요? 1대1, 카디널리티 X가 카디널리 Y보다 작거나 같으면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가 있다. 예. 이 부분인 거죠. 단사함수가 있다. 그거랑 밑에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그죠? 예, 맞아요. 어, 그러면 이 첫 번째 F에서 X가 Y로 갈 때 1대1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X가 작거나 카디널리 X가 작거나 같고 두 번째는 카디널리 Y가 작거나 같고 두 번째는 y에서 x로 가는 1대1 함수가 단사함수가 있으면 역시 반대로 카디널티 y가 카디널티 x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예, 반대로.
그 두 그렇죠. 가지가 됐다고 하면 두 개는 이제 크기가 한쪽이 크거나 같기도 이쪽으로도 크거나 같고 저쪽으로도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같다가 되는 거죠. 둘 다 그게 동치가 바로 예. 에, 에. 그러면 무한집합에서는 둘 다 같다는 게 바로 전단사 함수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전단사 1대1에서 n ont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단사 함수가 음, 만들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국은 아까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랑 같은 말이네요, 그죠? 바로 그렇죠. 위에랑.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영어를 이게 밑에다 조그만 글씨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게 요 앞에 거는 알레프라고 읽고 저 그래서 근데 궁금한데 예, 이거 N자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알레프라고 하는데 예, 예. 이거 이거 글 손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아, 그 어려운 거 물어보시네. 유니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막,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던데,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 뭐, X를 저도 거꾸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냥 요거랑 그냥 비슷하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손으로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다른 뭐였지? 람다도 쓰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유니쌤 쓰시는 거 보고 따랐었거든요. 네, 그 X 맞습니다. 말고 카이를 거꾸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가요, 유니세? 카이, 카이. 카이가 뭐예요? 그 X를 이거 내가 쓸 수가 없어서 X를 막 이렇게 X를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 쓰는 거요? 예, 예, 예. 이걸 거꾸로 쓰는 식으로 쓴 거 아니에요, 유니쌤이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렇게? 네, 예. 이건 아닌 것 아, 같은데. 저도 써본 지 N자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예, 잘 안 나요. 예, N자를 흉내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모르겠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 알레프 이거 알레프라고 읽을게요. 알레프 밑에 영자를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알레프 노트라고 하는데 아니, 혹은 알레프 널이라고도 읽는 것 같더라고요. 알레프 노트는 이제 카디널리티 n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를 알레프 노트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셀 수 있는 무한집합은 무한집합 중에서 가장 작죠. 그러니까 n이 가장 작은 무한집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알레프 노트보다 작은 카디널 넘버 x가 있다면 이 x는 유한집합입니다. 그리고 카디널 넘버 r을 실수의 개수죠. 카디널 넘버 r을 뭐 c라고 쓰는데 이거는 뭐 카디널 넘버 0, 1하고도 같고 그래서 알레프 노트보다 C가 크죠. 이 C는 근데 그 2의 알레프 노트 승이에요. 2의 알레프 노트 승. 그래서 이거를 칸토어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어, 알레프 1이라고 쓰고 그래서 알레프 1보다 또 더 큰 무한집합을 알레프 2, 알레프 3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크기는 이제 이거 다 무한집합이지만 어쨌든 뭐 초한수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칸토어는 뭐 그 극한에는 신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칸토의 의문은 카디널 넘버 n 자연수의 개수하고 실수의 개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수의 집합보다는 크고 실수의 집합보다는 작은 그러한 집합 A가 존재하는가 하는 게 칸토의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카디널 넘, 이 카, 이런 카디널 A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속체 가설입니다.
개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C가 그러니까 실수의 개수죠. C가 알레프 노트의 바로 다음에 오는 무한 집합의 수다. 그 이미디어트 석세서다. 이 계승자 같은 거죠. 예. 라는 추측이에요. 그러면 컨티뉴움이라는 게 예, 카디널리 n하고 카디널리 r하고 그게 예. 컨티뉴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의미로 저는 이해했어요. 연속체 가설이라는 게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한 게 컨티뉴움 하면은 이렇게 분절해서 끊어서 할 수 없는 건데 카디널리 n하고 카디널리 r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하튼 예, 근데 별로 근데 그 중요하지 사이에 않은데. 근데 그 예. 사이에 어떤 집합이 없으니까 음, 네. 없으니까 그 n과 r은 카디널 n과 카디널 r은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나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연속체다. 그니까 무슨 카디널리티를 약간 실수선처럼 보고 생각하고 이름을 붙인 건가요? 그러는 컨티뉴.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그래서 여기서 카디널리티 A라는 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나 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미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도 왜 연속체라고 이름을 붙였냐, 이제 마치 그러니까 실수처럼 그러니까 쭉, 음, 칸토의 생각은 이런 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칸토는. 내가 그 맥락을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카디널 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디널 N과 카디널 R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연속체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사이에 촘촘하게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 것 같아요. 무슨, 김학원 선생님 하는 말씀은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붙였다, 이름을. 예, 예, 예. 네. 그래서 1900년에 개최된 수학자 대회에서 힐베르트가 20세기에 풀어야 할 수학의 가장 중요한 23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연속체 가설을 내세웠다. 이걸 증명하는 거를. 예, 제가 좀 딴지를 걸자면 왜 예. 중요하죠? 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모르니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집합론이라는 게 그 모든 수학의 기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합론에서 그 당시에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풀리지 않는 문제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걸로 내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나오는 예.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940년에 크루트 괴델이 이 연속체 가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연속체 가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은 이제 집합론의 공리계, GFC 공리계를 가정했을 때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증명한 거라고 해요. DFC 공리계가 뭐예요? 그 GFC 공리계는 이게 무엇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공리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란 우리의 직관 또는 사고의 대상으로서 명확히 확정되고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제 이렇게 정의됐었는데 어, 그런데 뭐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모든 것들의 모임, 뭐 이런 것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또 모순이 생기고, 또 무슨 세비야의 이발사는 뭐 자기 머리를 깎지 않는다. 뭐 어쨌든 그런 그 모호한 집합이 생기니까 집합을 좀 수학적으로 규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합을 어, 무엇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어떤 공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체르멜로 프랭켈, 체르멜로와 프랭켈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택 공리를 어, 합한 그것을 GFC는 이 초이스죠. GFC 공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계는 10개의 공리로 되어 있는데, 외연 공리. 어떤 집합을 규정하는 것은 그 집합이 갖는 성질이 아니라 포함된 원소, 라는 공리. 그다음에 짝 공리. 그 A, B인 C가 있다. 뭐 이것은 곱집합을 정의하는 근거로 작용이 되고 공집합, 공리, 공집합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게 다 수학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건데 뭐 지금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정칙성 공리, 합집합 공리, 멱집합 공리, 무한 공리, 그다음에 치환 공리, 꼴 이거는 공리의 액션 스키마인데 스키마는 덩어리란 뜻이어서 치환 공리꼴은 하나의 공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공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거더라고요. 치환 공리꼴, 그다음에 분류 공리꼴, 임의의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의 존재성을 보장하고 이것이 이제 럭셀의 역사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분류 공리꼴 이런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선택 공리 선택 공리는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에서도 하나의 원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10개의 공리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GFC 공리계에 따라서 gödel이 1940년에 연속체 가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증명했고 폴 코엔이 1963년에 연속체 가설을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했죠. 그러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별걸 다 증명하네.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 참 희한한 오해하네. 사람들이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저기 건희쌤 말따나 어쩌라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그냥 뭐 했다는 거죠. 어려운 거 했다. 예. 그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연속체 가설은 ZFC 공리계와는 독립적이다. 즉, 그 연속체 가설을 가설 그러니까 공리로 채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연속체 가설의 부정을 가설로 선택해도 되고 다 모순이 아니다라는 어, 거죠. 독립적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같은 공리계를 가지고 했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죄송해요. 그 연속체 가설이라는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는 그 ZFC 공리계와 이렇게 했을 때 ZFC로는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는 그냥 이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새로운 공리로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이것의 부정을 받아들여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두 공리가 공존할 수 있다 이 말인 건가요? 예, 일단 ZFC는 공리계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올렸는데, 저 아마 9가지인가 8개 스테이트먼트를, 그거 어, 지금 조금 다뤘어요. 조금 전에.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수식적으로 옮겨 놓은 건데, 어, 그러니까 공리계잖아요. 왜냐면 공리 시스템이잖아요. 왜냐면 공리계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열 번째 공리로 저 연속체 가설을 추가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거 연속체 가설에 반대를 추가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ZFC와는 전혀 충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ZFC로는 이게 연역이 되거나 이게 참이거나 이 연속체 가설이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행선은 만난다고 해도 되고 네.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된다. 뭐 이런 네, 계속 네, 한 그쵸. 얘기죠. 그 유클리드 공리에서 그 공준에서 그 네 가지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개로는 그 다섯 번째를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걸 부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즉 독립적이다. 평행하다는 이 스테이트먼트는 그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궁금해지는데요. 그 아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했을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괴델이 어 가정을 했어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체 가설을 부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증명을 했다면 또는 폴 코헨이 연속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증명했다면. 맞네요. 만약에 이게 반대라고 하면 반대? 어쨌든 무슨 말씀 네, 드리는지 네, 네. 아시겠죠? 그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연속 그러면 ZFC랑 관련 있는 스테이트먼트인 거죠. 이거 거짓이거나 참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게 공리가 안 되고 그죠? 네네. 근데 가설이잖아요. 연속체 가설이 공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공리로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어,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예.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 스테이트먼트가 기존에 있는 그 가정들로부터 증명이 된다면 또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증명이 된다면 이거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스테이트먼트는 기존의 그 가정들이랑 어떻게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속체 가설 같은 경우는 엮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와 뭐 사이였죠? 자연수의 카르디널리티랑 네네네, 실수의 카르디널리티 네.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으면 그러니까 있다고 연속체 해도 전혀 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없다고 예. 해도 그쵸.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cardinality N하고 cardinality R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연속체 가설이 사실이 아니면, 네. 그 거짓이면 어떤, 네. 뭐랄까,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뭔가 다른 임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수학에서 봤을 때 그게 영향을 주는 그 임플리케이션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좀 사변적이거나 물론 그것으로부터 그걸 채택을 함으로써 따라 나오는 임플리케이션이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생각하는 문제인 거죠. 음,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그 선형 독립, 선형 종속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부정할 수 없음, 이게 그냥 부정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거나 아니면 증명했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 선형 종속이긴 스테이트먼트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뭐 예,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네, 네. 네.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왜 이거를 중요하다고 하는가 했을 때, 딱 그 명제를 봤을 때, 이게 흥미를 끌면 충분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되게 궁금해지고, 저게 과연 거짓일지, 아니면 참일지, 아니면 그게 만약에 참이라고 다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참이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매력적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처음에 그러니까 증명은 본 적은 없지만 저걸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 충분히 흥미를 끌만한 부분이죠.
예. 음.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증명에는 칸토의 대학화 방법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해당 프로그램이 결국 종료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지 컴퓨터 사이언스 문제에도 이런 대각화 방법이 쓰이는데 이것은 6장에서 다룰 거라고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멘트 하고 싶은 분 계시면 해주세요. 음, 토마스 이- 모스,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걸 물어볼까 말까 좀 망설여지고 별로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자연수하고 정수랑 유리수는 하나의 동치류를 이룬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더 위쪽에 네, 올라가면. 예, 예, 네. 예, 그래서 책에 보면은 마치 모든 집합을 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하기를 모든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집합의 집합 그래서 그 분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애매하게 느껴져가지고 제 질문이 좀 명료하지 않죠. 예, 약간. 음, 네.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치류가 있으면 어떤 집합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뭐를 분할한다는 건지 아, 모든 집합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모든 집합이라는 것도 집합이 될 수 있는 건가? 막 그런 좀 약간 정리가 안 우선 돼. 좀 질문을 좀 음,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집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좀 제쳐두고 이 음, 분할과 그 동치류의 관계는 이게 음, 서로 1대1 대응 관계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어떤 동치류를 정의를 하면 어떤 음. 집합을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할을 한다는 것은 X라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을 그 부분 집합들로 분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 서로 집합들로 소인 부분 집합. 네, 서로 소인 부분 집합들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그 각각의 그 부분 집합들을 다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되는. 예, 그러면서 서로 예, 서로는 예, 어, 두 개끼리는 서로 디스조인트하는 예. 예. 그게 분할이라고 X를 분할한다라고 하는데 음. 분할을 했을 때는 그 분할된 그 집합의 개수는 유한계일 수도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죠. 그거는 어, 분할로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는 아니고 그 분할된 그 집합들의 개수가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그 분할한 그것들의 그 합집합이라고 하나? 네네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요 X요. 그 전체 집합은 뭐예요? 아, 뭐예요? 그게? 그냥 집합 X가 있다고 했을 때요. 그거를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할을 하면 그 분할한 것을 통해서 동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동치 관계를 통해서 동치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동치류들의 모임들이 결국 그 각각의 그 분할된 부분 집합과 그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음. 영주쌤, 지금 그 토마스 모쌤의 질문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저도 계신 저도 거예요? 잘 몰라요. 제 아, 질문이. 아니, 혹시 질문이 뭐였죠, 영주쌤한테, 일단? 예? 질문이 그러니까 아니, 뭐였나요? 저는 저 그러니까, 헷갈린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알고 답을 하셔야지. 그냥 아는 거를 막 지금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사실 잘 몰라요. 몰라갖고 질문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질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그 하여튼 그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한 그 부분 집합들을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데 여기서 전체 집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 들었어요. 느낌으로는 네. 이런 X라는 집합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아까 병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 X라는 거를 분할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나누고 X2라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할인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X1하고 이제 카디널리티가 같게 여기서 뭐 Y1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걔를 분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고 여기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먼저 동치류와, 그러니까 그 이퀴벌런트 하다는 이 동치 관계와 그 분할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라고 처음에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예, 이제 네. 그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인가요? 그게 토마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아까 전병 선생님이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다 일단. 예. 동치류가 있으면은 어떤 전체 집합을 분할한다. 네네네. 예, 분할하는데 그 분할하는 그 각각의 그 구성 어떤 동치류인가요? 동치류들로 쭉 분할되는 거죠. 네네. 그거는 서로 디스조인트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분할한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도 보면 이 자연수, 정수, 유리수라는 게 하나의 그런 어떤 동치류를 이루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까 뭐라고 했죠? 뭐 무슨 이상한 기호로 썼잖아요. RF 제로. 알프 제로라고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묶었다 그래요. 하나의 동치류로 묶었다. 그다음에 실수하고 실수의 일부 구간하고 자연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아, 어떤 다른 동치류로 묶었다. 그래서 뭐 n이 뭐라 그랬어요? 네, 서로 동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막 아까 기호가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알레프 아, 알레르기. 그러니까 알레프 지로 뭐 나시 너트가 노트. 있고 뭐 예. 1이 네, 있고 2가 있고 쭉 그 동치류들을 다 네. 묶었다. 그럼 그 묶은 동치류들을 다 합해서 합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전체 집합이 뭐냔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게 과연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면은 어, 그거는 또 집합이 그거 안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일단 안 그래서 된다고 했었어요, 아까. 일단 모든 거를 네, 모은 집합에 또 네. 파워셋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제가 된다고. 왜 헷갈리는지 좀 아, 이해 가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뭐가 질문. 혼란을 근데 일으키는지. 되게, 일단 질문이 되게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하나의 똑같은 동치류 안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냥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실수와 그 구간, 뭐 자연수의 부분집합들을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각각을 다 이렇게 더했을 때 그 전체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 그렇죠. 같은데, 그게 어떤 집합을 네네. 분할한다고라고 그, 생각했는데 그 근데 너무 일단 너무 거대해지고, 네. 약간, 토마스 모쌤 끝까지 말해보세요. 문장을. 네, 이거 헷갈리는 걸 말하려니까 잘 아니, 말하다가 정리가 중간에 안 되는데. 끊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이 동치류들이 분할한다고 제가 이해를 네. 머릿속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체 집합이라는 게 집합이 될 수 있는지 또 의문도 들고 막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로 전체 집합이 뭘까라고 자연스럽게 좀 질문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상상이 안 가고, 뭔가 집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땐 저건 집합으로서 정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ZFC 공리계를 만족하지 않는 어떤 집합일 것 같다라는 게 좀 직관인 거고, 왜냐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왜냐면 집합의 집합, 또 그 파워셋의 파워셋이 또 동치류가 있고, 또 아니, 그것의 파워셋을 씌울 저는 그게 뭐 개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집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아니, 그 모든 수들의 집합, 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죠, 토마스 모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어서 난 집합의 동치류들로 분할된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 네. 어떤 집합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 전체 집합이라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른다는 거죠. 어, 아까 모든 것들의 집합이라는 건 집합이 될 수 없다고 밑에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뭔가 이게 집합이 아닐
아닐 것 같은데 집합이 아닌 것들도 어떤 동치류들로 분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면 책에는 뭐 역시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런 뉘앙스의 문장이 있어요. 책에 교재 이렇게 아니, 이게, 음, 이게 모든 수들의 집합, 모든 수, 모든 수들의 집합은 좀 이상한데 모든 모든 수들 수들의 집합, 나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든 것들의 집합, 그러면 그 모든 것 말고 모든 것들의 부분 집합이 또 있으니까 그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집합론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 모든 수들의 집합, 이것은 집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연수의 부분 집합만 하더라도 그것들은 수는 그렇죠. 더 이상 아니잖아요. 수는 아니죠. 몇 집합이 수들의 집합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멱집합이라는 거는 수의 집합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예. 집합이니까 부분 원소가. 집합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모든 수들의 집합이라는 것부터 좀 이상해져요. 아, 예. 그런가요? 그 멱집합으로 봤을 때는 수는 매우 작은 하나의 그 집합인 거죠. 아니 그 내가 저도 잘 모르는 거 질문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괜히 했네. 저는요, 네. 감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걸 보면서, 음. 카르디널리를 자꾸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위상수학의 용어도 다 잊어버렸지만, 뭐였죠? 공률이었나요? 가우스 공률이었나요? 어, 구멍이 하나 도넛이 0이었는지, 1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곡률 맞나요? 그때 가우스 곡률? 그걸로 토팔로지 종류가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곡률 그, 아니고 뭐 다른 것 같아. 별로. 뭐였죠? 구멍이 무슨, 한 개냐 뭐 두 예, 개냐 뭐 예, 그런 거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지너스? 안 나. 근데, 음. 뭐였지? 하여튼 그러니까 구멍 한 개냐 두 개냐로 이렇게 토팔로지 종류가 달라졌었잖아요. 근데 그, 그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이것도 좀, 뭐랄까, 그냥 종류가 다른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2.1은 안 하시나요? 아니, 해야죠. 그거는, 아니, 조미아, 이정효 쌤, 전병기 쌤 다 오셨나? 아, 맞습니다. 네. 시작해요? 미아 쌤 아직 안 온 거 아니에요? 왔어요. 네. 정효 쌤도 왔겠지? 네. 그래서, Rearrangement of Infinite Series. 무한급수의 재배열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녹화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런 무한급수를 생각해 보자.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무한급수죠. 어, 이 무한급수는 요 수직선상에서 일이 여기 있죠. 일이 여기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그 S2 두 번째 항까지 합한 것은 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한 개가 S3죠. 그 S3는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또 빼니까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S는 한 0.69 쪽에 로 수렴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등호로 표기를 하면 S2, S4, S6 해서 그다음에 S5, S3, S1 뭐 이렇게 갑니다. 요 S는 여기서 S는 요 S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요 또 다른 그 급수를 보여주는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뭐 이렇게 쭉 더한 숫자. 이것은 뭐 2가 되죠. 2가. 어, 여기 1이 있고, 요건 1에 2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 더하기 1은 2니까 이거는 2가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시하는 것은 the properties of addition, 네. 덧셈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뭐 하는 거예요. 덧셈의 순서를 바꾸는 거. 이게 어, 무한급수의 재배열이죠. 재배열을 하면 재배열을 할 때 어, 이런 거는 재배열을 해도 뭐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걸 재배열하면 어떻게 되나? S는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요게 S죠. 요게 S인데 2분의 1 S를 써보면 1에다가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3분의 1은 6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2분의 1 S 더하기 S를 하면 이제 2분의 3 S겠죠. 이것은 1, 요것은 0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0, 7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요 2분의 3 S를 잘 보면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7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결국 이 S에 있는 각 항목들을 전부 더한 그게 돼요. 그러니까 S와 2분의 3이 같은 거죠. S와 2분의 3 S가 같아. 예? 예. 이게 그 배열만 달리 했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 무한급수에서는 에,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2분의 3S를 뭐 한 200인가 300 항목까지 해보면 뭐 0.69가 나옵니다. 요 2분의 3S가 0.69에 수렴하는데 2분의 3S도 0.69에 수렴해요. 아니 1.03에 수렴해요. 음.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등, 어, 그런데 S와 2분의 3S가 같다. 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해주니까, 보여주니까 그렇구나라고 알긴 하겠는데, 예. 왜 무한급수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여기를 보면은 앞에 두 항목을 더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항목을 두 개를 더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항목을 하나를 더하고, 여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데, 플러스 두 항목, 마이너스 한 항목, 플러스 두 항목, 마이너스 한 항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무한으로 가면 결국은 다 똑같아질 것 같은데, 예, 다르다고 보여주니까 예. 참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한으로 가니까, 근데 무한으로 가는데, 그 플러스 항목들을 앞으로 다 당겨서 막 계산을 해.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0.69가 될 거를 인위적으로 1.03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플러스를 더 많이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위에 거 그러니까 S인 경우랑 2분의 3 S인 경우가 무한으로 똑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항상 아래 거가 위에 거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그 급수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1 마이너스 r분의 a인데,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된다. 근데 이것도,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6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플러스 두 항목, 마이너스 1 항목.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결과도 3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일 경우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도 어떤 급수는, 어, 그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고, 이 경우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무한급수는 무한수열의 합은 어, 어떤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하네. 왜 어떤 경우는 무한급수가 순서를 바꿔도 수렴값이 똑같을 때도 있고, 어떤 예. 때는 달라지는데, 그, 그게 나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두 가지가 구별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가 이, 이 학문이 뭐죠? 이 해석하기에 중요한 이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왜 비슷한데, 어떤 뭐 거는 왜 달라지고, 어떤 건 똑같이 되고, 왜 그럴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를 어떻게 배열할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둘 다 1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 다음에 거 두 개씩 이렇게 그 커뮤테이트 뭐라 그러죠? 이 순서만 바꿔가지고 하면 전부 다 0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 합이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씩 더하고 빼면 다 0이니까 순서 바꿔도 다 0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똑같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것처럼 순서를 그러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수열이 항상 그러니까 법칙을 어떻게 세워서 그러니까, 수열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요수열하고 그렇죠. 그 두 개를 요수열하고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어?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거하고 어떤 거고요? 이거 여기 S, 3분이 나온 S, 거고 요수열하고 요수열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잖아요. 네, 요수열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고요. 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 그런데 요수열은 이렇게 배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요수열은 배열을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아, 이거 그림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제일 위에 수열 처음 설명하실 때 그림 그려 주셨잖아요. 예, 네, 뭐 이렇게 그림 예, 그려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 위에 2분의 3S 이거는 1 더하기 3분의 1로 시작하니까 훨씬 크잖아요. 4분의 1보다. 예. 그죠? 그리고 밑에는 4분의 1 시작하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눈에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안 들어올 그림 것 어떻게 같은데. 그려야 될지. 안 들어올 거라도 안 들어올 거. 왜냐면 어 아까 어디 그림으로 그리기가 일단 어렵죠. 이거는 근데 그릴 그림으로 수 딱 있다면 그리면 딱 그릴 직관으로 수 볼 수 있는데 있다면 그 뭐 네모 예를 분할한 들어서 거는 이 여기랑 관련이 좀 없고요. 거기는 음, 마이너스라는 그렇죠. 그게 여기는 들어가진 마이너스가 않잖아요. 없죠. 예, 그걸 말하는 건 그,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 더하기도 사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배열을 바꾸면 1 더하기 뭐라 그거는 직관적으로 배열을 바꿔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음,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가지고 예, 맞아요. 그대로 그게 네, 그래서 그렇긴 문제를 해요. 일으키는 것 같은데 왜 어떤 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거는 문제 없이 그대로 되고 하는지 정말 그- 모르겠어요. 그- 잘 모르겠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알려면. 그거 뒤에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건가 이제?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 봐야지 알 것 같아. 예,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음, 그래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요런 행렬이 있는데 요 행렬의 합은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행을 다 더해서 그 행들의 합을 더하는 거하고 열을 다 더해 열을 열을 다 더해서 그 합을 더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행을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게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R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요게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합해서 더하면 0이에요. 요거는 이거하고 같죠? 앞에 0이 하나 더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0이고 계속 0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나와 있는 그 숫자의 합은 0이에요. 근데 이걸 열부터 계산을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번째 열은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열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이쪽으로는 0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너무 괴롭네요. 이제 어쩌라는 거지, 진짜. 아, 이게 좀 약간 사람을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속는 것 같죠. 마술 아, 같다, 마술. 네, 이쯤 되니까 진짜 어쩌라는 거냐 말이 나오네요, 진짜. 그래서 계산 순서를 바꾸면 결과값은 달라진다. 무한급수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이론을 보였지만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디 나오지? 칸토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증명했다. 근데 난 이걸 믿지 않아.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rigorously 여기를 읽어보면 rigorous proofs are meant to be a check on intuition. 어, 예, 이 엄격한 증명은 이 직관이 옳은지 그른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적 무한의 어, 음, 멘탈 픽처를 음. 여기 우리를 좀 훈계하는 듯한 말이 딱 있네요. 예, 우리가 맨날 이거 왜 당연한 거 왜 증명하고 있냐 맨날 예,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에서 예, 그런 너무 얘기, 직관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네 예, 직관이 잘못될 수도 예, 있으니까 직관이 그래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수학적인 언어로 검증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때 그 무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예, 예. 그래서 막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보여주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요거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묶으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앞에 놔두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1이다. 요런 것도 보여줍니다. 엄청 괴로워요. 어, 혼자 책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게 괴로워지는 부분.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기를 보면 어, 정답 이 무한 집합에서 어, 유한집합. 유한집합에서 정당한 어떤 조작이 항상 그 무한집합에도 적용되는 건 아니다. 언제 그것이 적용되는지 어, 그리고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거를 규명하는 게 이 해석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도인데 지금 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아까 그게 왜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네. 그러게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뭐 이런 건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앞에도 원래 앞에 보여준 그 급수도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아, 0.69로 수렴하죠. 네, 그러니까 OS가. 네, 똑같이 수렴하는데 왜 배열을 달리하면 하나는 다른 값이 수렴 값이 달라지는데 하나는 똑같다 그런 네. 거네요. 저는 행렬도 되게 불편해요. 음. 아, 근데 이건 생각한 사람들도 참 대단해. 이렇게 딱 규칙을 만들어 갖고 달라지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고약해요. 진짜. 그래서 해석학 한다고 그럴 때 그 무슨 입실론 델타 논법 주거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음.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입실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또 나온단 말이야? 예,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기 유튜브 그 교수님 있잖아요. 네, 그 네. 우리 책 가지고 강의하는 거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예, 하여튼 음. 재밌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 알겠습니다.